음양 착착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착착살은 여러 지금 일관론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신살론에서 이거를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언급이 안 돼 있어서 한번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음양 착착살을 먼저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음양은 우리가 다 아시죠? 음양은 알고 차는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죠? 이 착은 어긋날 착자예요. 어긋날 착, 어긋날 착. 또는 둘쪽 그런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착오할 때 이렇게 쓰죠. 착오, 어떤 착오했다 뭐 이럴 때 어긋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음양이 서로 어긋나 있는 그러한 살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음양 차착은 주로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데, 현재 지금 일주를 하고 있죠. 일주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남자나 여자가 이 살이 있으면 남자는 뭐가 없다? 처가덕이 없고, 여자는 뭐가 없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교차하는 거니까 남편 집, 즉 시집덕이 없다고 보면 두 사람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신랑이 자기 집 친정하고 자꾸 트러블을 있어서 싸우고 안 가고 반감 갖고 처갓집 가는 거 꺼려하고 자기 친정 가는 거 꺼려하고, 또 시댁의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처가 자기 시댁 식구들하고 자기 그 식구들하고 자꾸 마찰이 되면 두 사람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서서히 금이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별도의 큰 노력 없으면 둘이 안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음양 채착살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바꾸고 하는 때 그 과정에서 서로 어긋나 있는, 그래서 인연이 서로 어긋나서 서로 인연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음양 착착살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배우자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배우자 가족들과도 뭐 사이가 멀어지겠죠. 이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홍준표 그분인가요? 그분이 한번 영감탱이라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장인어른 하고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음양착착살이라는 거는 어쨌든 배우자 가족 간에 그 서로 트러블이 있어서 결국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게 이게 음양착착살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교신, 태신, 복신 이렇게 나와요. 앞에 또 진신이 있죠. 이 부분이 나오겠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본 거라면 음양착착은 뭐냐면 배우자와의 관계, 애정도, 친밀도, 배우자로 인해서 생기는 배우자 쪽 친척에 대한 관계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이 음양착착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처가나 시댁이나 그렇게 척을 두고 안 만나고 오랫동안 사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간에서 그거를 일주들이 그런 일주가 돼서 다 그렇게 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재 보니까 제 집사람이 임진 일주인데 처갓집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나 이거를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참고용이지, 이거를 신살은 거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또 밑에서 그 우연 역술론에서 이걸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음양오행에 관한 그러한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사주 기본은 음양오행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살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음양찰사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육식갑자를 하죠. 육식갑자를 하는데 우리가 육식갑자라면은 자, 천간이 10개고 밑에가 6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근묘화실에서 지금은 20년씩 봐요. 지금은 이제 20년씩 봐서 60, 80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15년씩도 봤어요. 그래서 그 15년, 30년, 45년, 60년 이렇게 운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거를 60개를 이렇게 쪼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음양에서 음양이 2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상 8개 4개로 가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보면 이거를 4개로 쪼개보자. 그래서 60갑자를 4개로 쪼개본 거예요. 그러면 한 칸에 몇 개가 되죠?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 계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여기서 끊었죠. 요 값을 의뢰가 예컨대 이제 수레가 공망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15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개씩 끊었던 거를 15개씩 끊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끊으면 15개 곱하기 14개를 하게 되면 자 갑자로 시작되고 기묘로 시작되고 갑으로 시작되고 기묘로 시작되고 뭐냐면 각기합터죠. 각기합터. 그래서 갑자, 기묘, 그 다음에 갑오, 기유 이렇게 4개로 시작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신이라고 하는데 진신. 진짜가 나아갈 진짜죠. 나아갈 진짜. 나아가는 신이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교신. 자, 끝에서 세 번째인데, 자, 끝에서 세 번째는 교신이라고 해서 여기 해당되는 게 병자, 신묘, 병호, 신유예요. 그 다음에 퇴신. 퇴는 물러날 퇴자죠. 이거는 정축, 임진, 정미, 임술. 이게 퇴신이고, 그 다음에 복신이죠. 복신은 마지막 무인, 계사, 무신, 계해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갑자, 기묘, 갑오, 기유는 진신으로, 병자, 신묘, 병호, 신유는 교신으로, 정축, 임진, 정미, 임술은 퇴신으로, 그 다음에 무인, 계사, 무신, 계해, 요거는 복신으로 이렇게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천간이 양이 있어요. 양. 자, 병, 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기 싫으면 무병임 이렇게 하면 되죠. 무병. 우리가 무병이라고 그러죠. 무병. 신병처럼 무병. 무병임. 그러면은 자, 병에 해당되는 게 병자. 그다음에 자오 병자, 병호. 그다음에 무에 해당되는 게 인, 신. 밑에는 다 충하죠. 인신, 자오충, 인신충, 자오충. 그다음 임수는 진술이겠죠. 진술. 이런 식으로 무병임. 요게 무인, 무신, 병자, 병호, 임진, 임술. 이게 지금 몇 개예요? 6개죠. 6개. 그다음에 음가는 보면 자, 음가는 보면 정신계죠. 정신계. 우리 정신계. 음간들은 뭐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계가 발달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계인데, 자, 정에 해당되는 게 충미. 그 다음에 신에 해당되는 게 묘유. 그 다음에 계에 해당되는 게 사해. 이것도 전부 충관계죠. 지지는. 그래서 정축, 정미, 신묘, 신유, 계사, 계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 12개 지지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2개 지지가 다 나와 있다. 천간은 3개죠. 무, 앞에 장간 3개, 병, 임. 무병임, 정신계에서 천간은 6개가 있고 지지는 12개로 해가지고 총 12개로 구성되겠다. 그래서 이 빨간색, 이거는 양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착살이라고 하겠죠. 양착살. 양착살이라고 하고 요거는 정신계는 뭐다? 음착살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구성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론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60갑자를 4개씩 4줄 15개씩 묶어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갑자, 기묘, 갑오, 기유는 진신을 꾸미고 나머지 뒤에 3칸을 하나씩 해서 교신, 퇴신, 복신으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는 12개가 다 쓰였는데 천간은 6개만 쓰였다. 그렇죠? 그래서 천간, 양간은 무병임, 음간은 정신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진신은 갑자, 기묘, 갑오, 기유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자, 이게 나아갈 진짜죠. 나아갈 진짜, 나아갈 진짜. 우리가 진보한다고 그러죠. 나아가는 거, 진보한다, 나아간다는 거니.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있겠죠. 나아갈 진짜니까. 그래서 뭐 배설하거나 전진하거나 움직인다. 그래서 12운성의 생지와 비슷하고, 그래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충동적인 면도 강하긴 하고 개방적이고 도화살 뭐 이런 최선 다하고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긍정의 의미가 강하다. 나아갈 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신은 뭐냐면 우리가 교신저자라고 하죠. 저작에서 저기 논문에서 그때 교신은 뭐예요? 서로 섞어서 일하는 거죠. 원래 사귈 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숨은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대하다, 변화하다, 바뀌다의 의미가 사용된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자, 하나의 기운이 끝나가는 시기가 되어가며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교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 자, 오, 묘, 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오하는 뭐죠? 일 음이 시작되고 자는 일 양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4에서 6개의 양이 있고 5에서 5개의 양과 하나의 음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는 6개의 음만 있고 자는 5개의 음과 하나의 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음양이 교체되는 거예요. 음양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기운이 발동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12운성에서의 비영지나 사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늘 상황을 살핀다는 의미가 있고 잘하면 기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갖춰졌다. 그리고 이 성향이 좋게 사용되면 자신의 일에 대한 집념이라든가 연구심이 강하고 그러한 관심과 노력으로 끝내 독특한 성과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주가 교신 일축 경우는 동업을 좋지 않다는 게 좀 생뚱맞아요. 자, 교신은 뭐 서로 사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업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신은 그 다음에 이제 태신을 보면 이거 태자는 물러날 태자죠. 물러날 태자. 태자는 이제 물러날 태자인데 지지가 전부 저기 땅이에요. 축, 미, 축, 진, 술이죠. 그래서 퇴신은 지지가 전부 진술축미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퇴신은 물러날 태로 그만두다, 피하다, 떠나가다, 돌아가다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묘지죠. 인묘지 또는 화개살, 묘는 화개살이니까요. 이런 것과 관련됐다. 그래서 물러나야 할 시기가 온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퇴시 있는 사람들은 자꾸 물러나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업을 해도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일을 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가 잘 안 풀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또 진퇴양난으로 보면 되겠죠. 진퇴양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양쪽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정체돼서 실속이 없게 된 걸 말한다. 그리고 정신은 살아있어도 몸이 갇혀있는 상황과 비슷하여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느낌이 된다.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자신의 현실이 따라와 주지 못하여 독특한 개성과 가치관을 지니게 되거나 성급함, 인기에 대한 집착 등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자, 이런 선으로 인묘나 화계는 뭐죠? 우리가 정신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다? 활인, 역학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 좋다고 했죠.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이나 종교계로 공부를 하면 오히려 남들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죠? 묘나 화개살의 속성상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복신을 보면 복신은 뭐죠? 엎드릴 복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복음은 뭐냐면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 일주가 내가 예컨대 병신 일주인데 예컨대 해에서 병신년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운에서 병신 들어오는 경우는 같은 게 겹치죠. 그래서 복음 엎드려서 울다 엎드려서 웃는다 그러니까 울기 때문에 뭐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복은 엎드릴 복자예요. 그래서 엎드리다 숨다 굴복하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기운이 끝나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기운을 숨기고 새 기운에 굴복하여 침체기를 맞이하여 엎드려 실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는 매사 정체되고 늦고 성취하기가 어렵다. 또 12운성의 절지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겁살. 절지는 겁살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2운성의 절태양 그렇죠? 절태양
생욕대 그렇잖아요. 그때 절대양은 뭐예요? 겁제천 그랬죠. 겁제천 그렇죠? 진년월. 자, 그러니까 12운성의 절은 12신설을 말하면 겁살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절지나 겁살과 비슷한 위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엎드려서 우는 거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지나 겁살은 가장 힘이 약하고 저항도 할 수 없는 시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복신은 앞으로 올 길고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말한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자, 매사가 여의치 않아서 일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하고 복신일주는 기대한 만큼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없고 자칫 엎드렸을 때 엎드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창업하면 안 되는데 창업하면은 안 되겠죠. 창업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창업하면 다 까먹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복신사주는 창업이라든가 확장보다 수성이 중요하다는데 이 수성이란 말은 이 지킬 숫자에 뭐 성성자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성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벌리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공부해라. 그냥 공부하고 뭐 그냥 안 하면 사람이 불안하니까 공부하고 뭐 두 번째가 뭐 기도를 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수성하려면 그러니까 수성하려고 어떤 내가 엎드렸을 때는 일을 벌리면은 다 이 거꾸로 움직이면 다 깨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신사주는 창업이나 확장보다 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 같은 얘기죠. 자, 이건 이제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신살로는 우리가 믿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12신살 정도 보고 나머지 신살은 참고용이지 신살에 너무 우리가 명리학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에 대해서 그렇게 사주를 풀어야지 신살로는 옛날에 지금 이것도 뭐예요? 옛날에 신살은 당사주일 때 연간의 중심을 갖고 본 거죠. 일간 중심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재는 일간으로 서자평 이후로 일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해서 음양오행으로 풀어내야지 신살에 대해서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지 여기에 너무 현혹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신살을 가지고 사주를 풀어주신 분이 신살을 가지고 고객을 겁을 주면 뭐예요 이거는 무속인들 나쁜 무속인들 뭐 이렇게 겁줘가지고 구달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거는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양 착착살은 양에 속하면 양착살이고 음에 속하면 음차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어긋날 착자다. 어긋날 착자. 그래서 둘조에 혼란스러워서 섞여서 혼란스러워진다는 뜻이다. 음양은 남녀를 뜻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음양 차착에 대해서는 병자, 병호, 정축, 정미, 무인, 무신, 신묘, 신유, 그 다음에 임진, 임술, 계사, 계해 이게 12개가 음양 착착이고 빨간색은 양착살이고 파란색은 음차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착, 음차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교신, 뭐 진신, 퇴신, 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음양 착살이 일어나면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자, 그 원리 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이제는 작용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어린 시절이 좋겠습니까? 성장 환경이 불우하겠죠. 그래서 욕구불만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35세, 50세 나이면 자기가 최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때죠. 이때 어떻게 돼요?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권태를 느낄 수 있고 그 대신 자기가 가장 힘을 많이 쓸 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탈을 할 수도 있겠죠. 일탈. 남녀 공이 고독하기 쉽고 그 결과 다른 이성과 인연을 맺기도 쉽다. 음양 착착살 남자는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고독감으로 인해서 일탈을 일삼게 되면 또는 처가와 시비가 잦아 왕래가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처갓집을 안 가는 남자들 음양 착살을 여자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껴서 역시 일탈을 할 수 있고 시댁에 눈밖에 나서 또 시댁과 거리가 멀어서 아예 인연을 끊고 안 가는 경우 애들만 보내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궁금해 이런 분들이 일주에 이런 진짜 음양 착착살이 있는지. 자, 음양 착착살 여자 같은 경우 대체로 용모가 곱고 또 남자는 굉장히 욕정이 강하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음착사살은 불만을 쌓아두고 반전하기를 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착살은 그래도 드러낸 불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죠. 불만을 드러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음착살은 그 속으로만 속으로만 그냥 그 쌓아두고 언젠가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앙금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음양착사살에 관한 것은 명리학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게 있죠. 비겁이라든가 괴강, 백호, 고란살 등으로도 이미 배우자 운이 좋지 못한 사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음양착착살은 기본적으로 두 남녀 혼인 결혼 생활, 그 혼인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가와 시댁 간의 좀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부부가 어떻게 불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이 많고 서로 극부극처하게 되겠죠. 또는 상부극처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을 상하게 하고 또 처를 극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 근데 이거를 해소하고 다시 결혼하면 이게 해소되냐? 그렇지 않죠. 자기 사주 일주라든가 자기 사주 그런 게 이미 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어쨌든 그럴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이탈을 하다 보니까 뭐 음란하고 그런 생란이 따를 수도 있고 심하면은 상중에도 지첩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좀 심하죠. 상중에 지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큰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서로 인정해 주면 되겠죠. 착착살 생일이면 부부간에 풍파가 많고 결혼에 어려움이 많고 몰락한 시가에 시집가서 자수성가하고 고독한 남편이 바람을 잘 피우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팔자 소가리려니 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냐? 바꾼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면 그냥 그래도 애 아빠하고 사는 게 낫겠죠. 자기 자식의 두 부부간에 사는 게 낫겠죠. 새로운 부부를 만들기 위해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붓 아빠, 의붓 엄마에서 굉장히 애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죠. 요즘.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어차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바꿔도 팔자가 바뀌지 않을 거라면 그냥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자, 착착살 생일이면, 자, 이거는, 생일이면 외가가 몰락하고, 고독하고 왕래가 없대요. 또 생시가 그러면 처가가 몰락하고 처남이 없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뭐다? 남자는 처가 쪽과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 여자는 시댁과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시댁과 처가와 인연이 없으면 그 집 식구들과 인연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수행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감정대로 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잡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음양착착살 있으면 친정에 더 잘해야 되겠구나, 시댁에 더 잘해야 되겠구나, 처가에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 수련하고 억지로라도 용돈이라도 들어가면서 마음을 풀고 하는 게 낫겠죠.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양착착살에 관해서 봤는데 이거는 육식갑자를 15개로 벌리면서 생겨서 나온 신살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됐고 거기서 교신, 태신, 그 다음에 교신, 태신, 그 다음에 뭐죠? 복신, 이거에 관한 그러한 것들에서 신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살이 있으면 좀 더 잘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음양착착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